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북한 최고 권력자의 이중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공동체 내에 가하는 권력의 강도로 보자면 지구상에서 넘버원 최고 권력자인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저는 2000년 올브레트 장관의 평양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었는데 외신 기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능라도 경기장에서 펼쳐진 매스 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외신 기자단은 완전히 쇼크에 빠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을 저런 식으로 컴퓨터나 기계처럼 만들 수 있는 권력자는 역사상 북한의 김정일밖에 없었다.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후세인이나 어떤 독재자도 저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진 않았다. 그때 같이 지켜본 외신 기자들이 숙소인 고려 호텔로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충격에 빠져서 shocking, unbelievable, incredible 이런 식의 막 믿을 수 없다, 충격적이다라는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고 권력자의 또 이면에는 인간적으로 권력에 관한 스트레스, 항상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걱정, 그리고 인민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압감, 그에 따른 이 흡연과 폭주, 과식,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식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건강상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김정일이도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아마도 지금 김정은이도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겼으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제가 5년 전에 김정은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관해서 쓴 제 책에 북한 최고 권력자들의 건강 스트레스에 관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김일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무병장수 건강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김소연 씨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 있는데 2014년 10월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이면 김정은이가 그해 9월 달에 발목, 아마도 통풍 후유증으로 예상이 분석이 되는 발목 수술로 40일간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퍼졌을 때였습니다. TV조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김일성은 기관지염과 고도 비만, 심장계통 질병에 시달렸다. 60대 이후에는 노인성 당뇨도 앓았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적도 많다. 1989년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처참하게 피살되고 동구권이 무너질 때 쇼크를 받아 장기간 은둔하기도 했다. 권력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김정일 대목입니다. 김정일은 스피드 광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낸 후에 치료를 위해 오래 자리에 누워있다가 당뇨를 얻었다. 이 당뇨는 가족 병력입니다. 김정일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늦게 잤으며 폭음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김정일은 여성 편력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후계자가 되느니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업 앤 다운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김정은이도 결국은 권력 스트레스,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신체, 아주 비정상적인 고도 비만,
이것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족의 병력이라고 하는 마탄이 일찍 그의 심장을 때리지 않았겠는가.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보도하기를 지난 1월 달에 프랑스의 의사들은 김정일이가 뇌졸중에 걸렸을 때 그를 수술을 담당했던 일도 있었죠. 프랑스의 이 심혈관계 의사들이 평양에 가서 진찰이나 치료를 했다는 보도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정은이가 조만간 사망하든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든지 아니면 뇌사 상태에 빠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의 신변 이상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든 김정은이의 건강 문제, 김정은이의 유고 가능성 문제는 북한 권력의 최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미우리 신문이 역시 보도하기를 지난해 말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고 시에 권한을 김여정에게 집중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 이후에 올해서부터 김여정이가 권력의 계단을 밟아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후계자 내지는 유고시 권한 대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여정이는 많은 것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비해서 후계자 수업의 이 기간도 짧고 여성이라는 또 이 단점이 있고 그동안 또 이 백두산 혈통의 우상 숭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 같은 파워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김여정이가 후계자 내지는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김여정이는 어떤 이 권력의 간판으로 내세워지고 그 뒤에 최용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오랫동안 이 북한의 이 김정은 권력 승계의 관리에 관여를 했던 인물이죠. 최용해를 포함한 이 정경택 국가보위상, 국정원장, 한국으로 따지면 김정관 인민무력상, 국방부 장관, 김정호 인민보위상, 한국으로 따지면 경찰청장, 이런 권력의 핵심 포스트들이 뒷받침하는 어떤 집단 지도체제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간판은 김여정을 내세우더라도 김여정은 그러나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에 들어가고 김여정이가 간판이 되든 아니면 최용의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전면에 나서든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 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왜냐? 김정은보다 2살 많은 김정철은 권력에서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일단 아웃사이더로 제껴진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김여정 아니면 최용해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 어떤 체제가 들어서든 김정은보다는 낫다. 어떤 측면에서 낫냐? 한반도가 자유민주 흡수 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개혁개방을 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와 절대 부패 때문이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 그리고 구소련의 공산당 체제가 1986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가능했던 것, 같은 해에 이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이 도이모이, 그러니까 변화와 개방이죠. 자, 이런 개혁개방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공산당의 최고 권력 지도부가
개인 숭배와 절대 부패로부터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바깥에 개방의 바람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이 우상 숭배와 부패 때문에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 때문에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고 핵무기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유고가 되고 김여정이가 되든 아니면 다른 집단 지도체제가 되든 이 사람들은 김정은보다는 그래도 개인 숭배나 절대 부패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체제가 자유민주 국가체제가 잘 유도를 하면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김정은보다는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 들어서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